보통 우리가 누군가랑 소통을 한다고 하면요. 네.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잖아요. 뭐 입술의 미세한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공기를 타고 넘어오는 성대 진동. 그것도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에 찍히는 텍스트 같은 거요. 그렇죠. 아주 측정 가능하고 명확한 물리적인 세계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평범한 대화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 파장을 서로의 세포에 물리적으로 막 쏘아대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는 소통에 대한 우리의 기본 전제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관점인데요. 그렇죠. 단순한 정보나 감정 교환을 넘어서서 존재와 존재가 서로의 에너지장을 쾅하고 충돌시키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상대방 신체나 정신에 아주 실제적인 타격을 주거나 반대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종의 양자역학적 상호작용으로 소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약간 도발적이기 또한 전제에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불이 켜지네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2025년 7월 6일 울산에서 진행된 아주 독특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강연 발췌문입니다. 아, 그 자료. 네, 청취자님들도 평소에 이쪽 분야에 관심 많으시니까 아실 텐데 심신의학 선구자인 디펙 초프라가 말했던 정신과 육체의 양자 에너지장 뭐 그런 개념 있잖아요. 맞아요. 아주 유명한 개념이죠. 근데 오늘 다룰 자료는 거기서 몇 발짝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개인의 치유 수준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진화, 그리고 2012년이라는 어떤 미스테리한 분기점, 심지어 홍익인간이라는 철학까지 끌어와서 현대적인 생존 역학으로 틀어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얼핏 보면 그냥 형이상학적인 영성 철학 같단 말이죠. 네, 처음엔 저도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 기저를 파고들면 인류의 역사학적 패턴이나 현대사회의 병리적 연상들을 파동과 주파수라는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쫙 꿰어내는 구조가 있어요. 오, 하나의 논리로요. 네, 그러니까 정보 과잉 시대를 사는 청취자 여러분이 세상과 어떻게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과부하 없이 생존할 수 있는가. 이걸 역설하는 아주 파격적인 프레임워크인 거죠. 자, 그럼 이 지점부터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님들, 저희가 핵심만 명확하게 뽑아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 이 파동과 주파수의 역학을 이해하려면 네, 그 주파수를 뿜어내는 주체가 뭔지부터 잡아야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관문이죠. 근데 저 여기서 완전히 길이를 뻔했어요. 강연자가 정신이랑 육체를 우리가 아는 상식이랑 아예 다르게 정의하더라고요. 아, 그 부분 좀 헷갈리셨구나. 네네. 그러니까 뇌세포나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사고방식, 이런 것까지 전부 철저하게 물질로 분류를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하나의 유일신, 즉 단수형의 신이 있다고 칭하고요.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비물질이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복수형의 신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신들. 복수형으로요? 아니, 제 몸의 뇌세포랑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 이 머그컵이 근본적으로 같은 단 하나의 물질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 구조인가요? 이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강연자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보면 물질 에너지라는 건 빅뱅 이후에 우주를 구상하게 된 근본적인 베이스 캠프 같은 겁니다. 베이스 캠프요? 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건 인간의 육신으로 뭉치고 어떤 건 물이나 머그컵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그 근원은 전부 동일한 하나의 입자물이라는 뜻이죠. 아, 근본 재료가 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연결된 단수형의 신 혹은 거대한 자연 에너지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영혼은요? 인간 육신 안에 쑥 들어와 있는 비물질 에너지, 즉 영혼은 우주에서 스스로 진화해온 철저히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데이터 값이에요. 아, 개별 데이터 값? 네, 이 영혼들은 서로 막 섞이거나 하나로 융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신이자 복수형인 신들로 규정하는 거죠. 아, 그렇게 물질이랑 비물질을 딱 분리해서 들으니까 이제 좀 감이 오네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우리가 맨날 쓰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기계 뼈대나 액정, 심지어 안에 들어가는 메인보드 칩셋까지는 결국 공장에서 똑같은 원자재 조합으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하드웨어죠. 이게 바로 강연에서 말하는 물질, 즉 육체와 뇌인 거고요. 네네. 근데 이 텅 빈 기계를 진짜 살아 움직이게 하고 사람마다 고유한 패턴을 만드는 건 그 안에 깔려있는 운영체제나 수많은 앱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잖아요. 와, 정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 각자의 영혼이고 절대 남이랑 똑같을 수 없으니까 복수형인 신들이 되는 거군요. 강연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으셨어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논리에서는 하드웨어인 육신이 수명을 다해서 전원이 탁 꺼지잖아요. 네, 죽음을 맞이하면요? 그래도 고유한 소프트웨어인 영혼은 그동안 하드웨어로 통해 쌓은 데이터, 그러니까 생전의 파장과 기억을 그대로 보존한 채 우주의 독립적인 비물질 에너지로 남는다고 봅니다. 와, 육체는 사라져도 데이터는 남는다. 네, 물질과 비물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아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강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오케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분리. 여기까지는 저도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완벽하게 납득하셨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네.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그 작동 원리가 궁금해지는데요. 강연자는 결국 모든 게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파동. 소프트웨어인 영혼에서 파동이 징하고 시작돼서 하드웨어인 육신의 세포로 전달이 되고 그게 다시 외부 세계로 뻗어나간다. 뭐 이런 순서인데요. 네, 정확한 프로세스죠. 근데 여기서 강연자가 되게 특이한 말을 해요. 시공 차이. 그러니까 미세한 시공간의 딜레이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 부분.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내 영혼이 내 세포에 명령을 내리는데 왜 물리적인 시간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영혼이랑 육체가 아예 다른 물리적 차원에라도 있다는 뜻인가요? 사실 거기가 이 메커니즘에서 제일 재밌는 지점인데요. 오, 그런가요? 영혼이라는 비물질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차원에 있어요. 시공간 제약이 없다. 네. 근데 육신을 구성하는 세포는 철저하게 3차원적인 물리 법칙 안에 있잖아요. 중력도 받고 시간의 지배도 받는 완벽한 물질이죠. 그렇죠. 우린 늙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영혼의 순수한 의도나 파장이 뇌의 물리적인 시냅스를 건드려서 화학적,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해요. 아, 변원 과정이? 네, 이 차원 변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마찰이나 간극, 그게 바로 시공 차이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스마트폰 비유로 치면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내 폰으로 다운로드해서 화면에 딱 띄울 때 생기는 그 미세한 버퍼링, 맞아요, 버퍼링. 그 차원 이동 과정의 딜레이 속도 같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버퍼링 과정에서 에너지가 막 증폭되거나 변형이 일어나요. 아까 오프닝에서 디팍 초프라 이야기 하셨죠? 네, 세포가 내 생각을 엿듣고 있다고요? 네. 근데 오늘 다루는 강연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세포가 그냥 생각을 엿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내려온 주파수를 세포가 물리적인 파장으로 번역해서 외부로 쫙 쏘아내는 송신탑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와, 내 세포가 송신탑이다? 네, 결국 우리가 무심코 뱉는 언어나 말이라는 건 단순한 소리 진동이 아니라 내 비물질 영혼의 고유한 에너지가 육신이라는 매질을 통과하면서 만들어낸 에너지 파장 이동수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왜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우리가 무심코 누구랑 대화할 때 그냥 허공에 소리 뿌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특정 주파수를 상대방 세포에다가 블루투스 페어링 하듯이 직접 꽂아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막 탁하고 공격적인 주파수를 품고 말을 하면 상대방은 귀로 기분 나쁜 소리를 듣는 걸 넘어서 물리적인 세포 단위에서 타격을 입는다는 거네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그래서 강연자가 다가오는 시대를 지식의 축적이 중요한 지식 시대가 아니라 비물질 에너지, 본질을 다뤄야 하는 영성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영성시대. 네, 과거에는 우리가 지식 쌓고 기술 발전시키는 거에 몰두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파장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결합하는지 모르면 개인도 사회도 생존할 수 없는 임계점에 왔다는 거죠. 아, 이래서 생존 문제라고 하는 거군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변곡점이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청취자님들도 여기서부터 귀 쫑긋하셔야 하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파트죠. 우리가 쉴 새 없이 남한테 주파수를 쏘아대는 거대한 송신기라면 도대체 어떤 주파수를 뿜어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당연히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연 잔료를 보면 세상의 운영차제 프로토콜 자체가 특정 연도를 기점으로 아예 포맷 수준으로 뒤바뀌었다고 딱 선언을 해요. 네, 시스템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 기점이 바로 2012년이라는 건데요. 강연자가 인류 역사 전체를 되게 독특한 비율로 나누더라고요. 맞습니다. 수십만 년의 기나긴 역사를 30%의 진화기와 70%의 성장기로 구분을 지어요. 아, 30대 70.
네, 인류가 천천히 생물학적, 사회적 틀을 갖춰온 긴 시간이 진화기라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인류가 폭발적으로 팽창한 시기를 70%의 성장기로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전후 세대가 막 엄청나게 성장했던 그 시기요? 맞아요. 전후 폐허가 된 지구를 재건하면서 특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물질 문명을 끌어올렸죠. 근데 문제는 이 폭발적인 성장이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군요. 네, 2012년 12월 21일 동지를 기점으로 물리적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성장기가 공식적으로 딱 종료되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연자가 쓰는 단어 종이가 되게 날카로워요. 2012년 이전 시대, 그러니까 성장기에 살던 인류를 인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어로 휴먼이요. 네, 휴먼. 이 시대의 인간들이 세상에 뿜어내던 주파수는 철저하게 내 결핍을 채우려는 물질적 욕망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결핍을 채운다. 맞아요. 자료에 나오는 예시가 진짜 웃기고 직설적인데 청취자님들 혹시 여전히 속으로 강남 아파트 2채 가졌으면 좋겠다. 포르쉐 한번 끌어보고 싶다. 루이비통 가방 내 맘대로 다 사고 싶다. 이러시나요? 하하,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생각이죠. 네, 그게 바로 그 욕심의 파장이란 말이죠. 네, 근데 재밌는 건 강연자가 이 욕심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2012년 이전까지는 이 이기적인 요파수가 인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아주 정상적인 원동력이었다고 쿨하게 인정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의 물질주의를 막 선악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선악이 아니다. 네, 완전 텅 빈 폐허에서 인프라를 세워야 했던 성장기에는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 내 결핍을 채우려고 에너지를 안으로 쫙 끌어당기는 다운로드 중심 주파수가 꼭 필요했던 거죠. 역사적 사명에 맞았던 겁니다.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다운로드. 네, 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물리 인프라가 70% 궤도에 딱 오르면서 성장기가 완전히 끝났고 2013년부터는 아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운영체제요?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주체를 강연자는 아까 말한 인간, 즉 휴먼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람, 펄슨이라고 명명합니다. 오, 인간에서 사람으로의 진화? 그 단순히 생존에 목매던 인간에서 비물질 에너지를 다룰 줄 아는 영적인 오퍼레이터인 사람으로 시스템 요구사항이 확 높아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2013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진짜 사람의 시대에는 포르쉐나 아파트 같은 그 다운로드 주파수 말고 도대체 어떤 주파수를 쏘야 하는 건가요? 그게 핵심이죠. 여기서 강연자가 엄청 실천적인 지침을 주거든요. 바로 홍익사행도라는 4단계 원칙입니다. 네, 홍익사행도. 첫째,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둘째,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셋째, 나라를 위해. 넷째,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님. 네. 솔직히 저는 이거 처음 읽을 때 약간 거부감 들었거든요. 거부감이요? 아니 당장 내 코가 석자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갑자기 나를 버리고 나라랑 인류를 위해 살라니 너무 낡은 도덕교과서 같거나 비현실적인 희생 강요 아닌가 싶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면 뻔한 이타주의나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걸로 오해하기 딱 좋죠.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온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파장 이동의 메커니즘 안에서 이걸 다시 보셔야 해요. 파장 이동 안에서요? 네, 이건 절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도덕 윤리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고 냉정한 생존의 물리학 그 자체입니다. 생존의 물리학이요. 어떻게 그게 내 물리적인 생존이랑 연결되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조금만 더 해체해 주실래요? 내가 내 에너지를 밖으로 다 쏟아부어서 남을 돕는데 어떻게 역설적으로 내 삶이 온전해지고 잘 굴러간다는 거죠? 홀스트님이 아까 드셨던 스마트폰 비유를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 네네. 2013년을 기점으로 우주의 거대한 메인 서버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외부로 업로드하고 공유해야만 시스템 자체가 굴러가는 새로운 와이파이 프로토콜로 강제 업데이트가 된 거죠. 다운로드에서 업로드로 바뀌었다? 네.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즉 영혼이 이 업데이트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인간 시절 낡은 프로토콜을 돌리면서 내 쪽으로만 에너지를 막 긁어모으는 다운로드만 고집한다고 쳐보죠. 헐, 잠깐만요. 그러면 원래 밖으로 나가야 할 엄청난 트래픽이 기기 안으로 막 역류하는 거잖아요. 완벽합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지 못하고 육신이라는 아주 작고 한정된 하드웨어 안에 꽉 갇혀버리는 거예요. 으악, 터지겠는데요? 맞아요. 물리적인 에너지 밀도가 극도로 높아지면서 시스템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죠. 강연자가 이 상태를 아주 매섭고 직설적으로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죠? 금이 산더미처럼 많고
마땅히 넘쳐나고 머리에 지식이 꽉 차 있고 심지어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삶이 미치도록 어려워진다. 이렇게요. 와, 소름 돋았어요. 하드웨어가 펄 에러 메시지를 뿜어내는 상태. 그게 바로 지금 현대인들이 겪는 극심한 우울증, 이유 없는 공허함, 번아웃, 그리고 각종 원인모를 질병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터져 나온다는 게 이 강연의 가장 치밀하고 무서운 논리 구조예요. 와, 머릿속에서 퍼즐이 막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청취자님들, 이거 들으셨어요? 네, 대단한 통찰이죠. 결국 홍익사행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웃이나 인류 같은 외부로 쏘아 보내라는 말이 그냥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죠. 내 영혼의 에너지를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시켜서 내 육신과 내 삶이 과열돼서 타버리지 않게 스스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냉각 시스템이자 생존 방식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진짜 놀랍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돈도 엄청 많고 사회적으로 막 성공했는데 이상하게 맨날 우울해하고 가족관계는 파탄나고 삶이 숨막히게 답답한 분들이 있다면 많죠, 요즘 그런 분들. 이 강연 프레임워크로 보면 원인이 너무 명확하네요. 세상 와이파이망은 이미 10년도 더 전인 2013년에 방출형 업로드 버전으로 다 바뀌었는데 본인 혼자만 무의식 중에 2012년 이전에 소유와 집착이라는 구형 다운로드 주파수를 계속 쏘아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스템 충돌이 나는 거죠. 기계가 고장나는 건 너무 당연한 수준이네요. 완벽하게 요약하셨어요. 우리가 요즘 세상 보면 참 기묘한 모순을 느끼잖아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엄청 풍요롭고 개인주의적 성취도 극에 달했는데 맞아요. 다들 잘 사는데 정신병동은 미어터지고 묻지마 범죄나 혐오 범죄는 왜 이렇게 넘쳐날까요? 강연자의 시각에서 이건 단순한 정치나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죠? 인류 전체의 영혼이 뿜어내는 주파수랑 2013년 이후에 싹 바뀐 우주 시스템 환경 사이에서 생기는 거대한 에너지 부조화 현상인 겁니다. 에너지 부조화. 네, 생존의 패러다임이 내 결핍을 채우는 소유에서 나의 질량을 나누는 기여로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이걸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주파수를 재조정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고통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아주 뼈아픈 진단인 거죠. 자, 오늘 이 울산에서 발췌된 방대하고 심오한 강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워크를 탐구해봤습니다. 네, 꽤 깊이 들어왔네요. 단순히 내용 요약하는 걸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까지 쫙 해체를 해봤는데요. 뇌세포라는 물리적 하드웨어랑 영혼이라는 비물질 소프트웨어가 시공 차이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파장을 쏜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거, 2012년을 기점으로 우주의 시스템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인간의 시대에서 타인을 향해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야만 역설적으로 내 삶이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는 사람의 시대로 완전히 업데이트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거대한 프레임워크가 무조건적인 100% 진리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건 청취자 각자의 몫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나눈 이 지식의 조각들이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나 내면의 결핍을 바라볼 때 아주 새롭고 강력한 렌즈를 제공해준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막 짜증이 솟구치거나 삶이 이유 없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쯤 내 주파수 다이얼이 어디 맞춰져 있나 점검해보는 도구로 써보셨으면 해요. 아, 내 주파수 다이얼 점검이요? 네. 내 에너지가 지금 나를 향해 고여 있는가? 아니면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타인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세상에 쏘아보내는 주파수가 결국 내 삶을 구축하는 설계도가 된다는 것. 이거 하나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네요.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강연 자료 맨 마지막에 등장했던 아주 강렬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져놓고 싶습니다. 네. 강연자가 무심하게 툭 이런 질문을 던져요. 신들이 미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미치면. 아, 이 구절 진짜 소름 돋죠.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세상 수십억 개의 비물질 신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영혼들이요. 세상의 와이파이 운영체제면 이미 이타주의와 홍익의 시대로 다 업데이트됐는데 여전히 과거의 아파트 두 채, 포르쉐 같은 그 지독한 물질력 탐욕의 주파수에 갇혀서 오작동을 일으키며 미쳐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끔찍하네요. 지금 우리가 매일 밤 뉴스를 켜면 보는 전 지구적인 전쟁, 끝없는 이념 갈등,
원인 모를 혐오와 폭력들. 어쩌면 이게 그 거대한 집단적인 주파수 부조화가 만들어낸 소름 끼치는 결과물 아닐까요?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고유한 비물질 소프트웨어 다이얼을 어디에 맞추고 세상이라는 하드웨어와 접속하실지 한 번쯤 깊고 서늘하게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탐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